어떤 사람은 이명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은 또 좋아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내 이명은 치료가 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리 귀닥터 TV의 전학명 원장입니다. 다른 사람은 좋아졌다고 하는데 내 이명은 치료가 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명 현상이 생겼을 때 증상이 처음에 좀 있다가 좋아지고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명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불편하고, 그것이 도대체 차이가 뭔가? 개인적인 어떤 생각의 차이인가?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그동안 해왔는데, 이것은 이명이 발생되는 그 기전, 과정, 그리고 이명에 대한 속성을 잘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은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명이라고 하는 것이 귀의 청각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능이 떨어졌을 때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잡음이 발생이 되는데, 이 잡음이 청각 경로를 따라서 뇌까지 전달이 돼서 청각센터에 접수가 됩니다. 이렇게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중간에 차단시키는 소리 여과 장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작동이 잘 되는 사람은 소리가 큰 이명이 전달이 되더라도 얘가 차단을 하면 매우 작은 소리, 이런 그 일상생활에서는 인식하기 어려운 정도의 작은 이명으로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이명은 그 사람은 처음에 들리다가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작동이 안 되니까 이 강도에 100이라고 하는 강도의 이명이 있다고 치면은 이것이 거의 중간에 줄지 않고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메커니즘으로 어떤 사람은 이명이 문제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이명 증상이 생겨도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명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되면은 이거는 중추청각센터에서 감지한다 그랬죠. 이것이 올라오기 전에 어떤 소리 여과 장치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이 소리 여과 장치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는데, 이제 수업을 할 때 뭐 칠판을 쳐다보고 있어도 이 수업 시간 끝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수업 끝난 다음에 있을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홍길동 하고 선생님이 불렀을 때, 질문할 때 그 소리를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내가 귀가 열려 있고 소리가 내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전혀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 소리가 안 들린다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바로 이 소리 여과 장치라는 것이 작동이 되면 어떤 소리도 우리가 감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 소리가 감지가 되면은 이 소리를 전두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좋은 소리인지, 내가 싫어하는 소리인지, 두려운 소리인지, 이런 소리에 대한 판단, 이것을 하는데, 이 이명이 이제 감지가 되면은 이 이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변연계라고 하는 감정센터는 부정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이 들어왔을 때 이명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이거를 만약에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 감정센터, 그다음에 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자율신경계의 신체적인 반응은 작동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작동이 안 되면은 얘네들이 바로 소리 여과 장치에 또 역으로 작동하는 것도 차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소리 여과 장치가 작동이 잘 되고, 그렇게 되면 이명 감지가 줄어들고 이런 감정이나 신체적인 반응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결국은 이명치료의 관건이고, 신체적인 어떤 문제, 이걸 우리가 체성 이명이라고 그러는데, 귀의 주변으로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 기관들이 잘못돼서 생기는 이명이나, 또는 우리가 박동성 이명, 혈관이 뛰고 이렇게 심장 박동이 뛰는 이런 소리들 생기는 이명이든 어떤 종류의 이명이라고 하더라도 관계없이 이것을 컨트롤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명으로 인한 증상, 그리고 이명 자체에 대해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이 이해가 되고 이것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이명 치료에는 아주 혁신적인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명을 판단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집중이 됐고, 그것을 만약에 잘만 할 수 있으면 이명은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자기가 인위적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죠.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어디가 더 이렇게 우월하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이명을 치료할 때 그 환자 갖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바꾸게 할까? 이것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명 치료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또 반대로 굉장히 불가능한 것이 될 수가 있는데,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이것 때문에 심한 불면증, 우울증, 뭐 이런 것 공황장애도 막 생기고 이래가지고 수면제 같은 거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런 굉장히 심한 이명증에 고생하는 분이 한 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명에 대해서 이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들어보고 결국은, 그런데 이분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이 과연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유발한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명을 없앨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치료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놀랍게도 그 순간 이명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물론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그런 예가 될 수가 있지만은 저도 놀래고 환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도 놀래고 그분 아주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는 이명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하는 예들인데, 환자의 패러다임이라는 게 갑자기 딱 바뀌는 순간 이명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느냐? 그건 사실은 그 환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과 어떤 그 사고 방식, 또 가치관 이런 거와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전문적으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명 치료가 성공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국 사람들의 특징, 정확하지 않다는 거, 아주 굉장히 그 정서적인 접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근데 그런 면에서 이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원칙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이명의 치료, 다시 말해서 이명에 대한 환자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바꿀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치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에 대한 믿음인가? 이것이 이명증이 치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명증이 치료가 되면 이명 자체도 줄어들고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환자 보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은 안 믿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을 수가 있겠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을 했을 때,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믿음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1 더하기 1이 2인데 1 더하기 1을 3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1 더하기 1을 2라고 하는 거는 그건 믿음 없이도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 더하기 1이 3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명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것을 내 이해력과 내 판단으로 그것을 100% 수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매우 전문적인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믿음을 갖게 하는 첫 번째는 깨달음인데, 깨달음의 종류는 이 이명은 왜 생기는지, 이명을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이명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인데, 진료 시간에 제가 한 30명의 환자를 오전에 본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한 서너 명은 반드시 이명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환자 수가 2배로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며칠 전에 이명에 대한 기사가 난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명을 빨리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이제 뭐 위험하다, 뭐 아니면 불치병이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기사를 읽고, 또 이명이 뭐 어떤 뭐 뇌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종양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뭐 이런 뭐 무서운 기사를 읽은 다음에 10년, 20년 동안 이명이 있었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달려와서 그때부터 잠을 못 자고 막 불안해지고 이런 게 됩니다. 이명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이명일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나의 그 오해하고 있는 부정적인 그런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푸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주 예외적으로 드물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건 전문의들이 이것을 다 검사해서 혹시 아주 드물지만 어떤 그 속에 감춰진 어떤 질병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없다면 거기서 유발되는 이명증은 우리가 이런 어떤 의학적인 그런 그동안의 노력 그리고 많은 연구들의 결과로서 이것을 충분히 극복하고 이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는 이런 그 치료는 매우 전문적으로 컨트롤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운동을 배우거나 아니면은 뭐 요즘에 헬스 뭐를 많이 하죠. 근데 왜 뭐 가서 운동기구를 뭐 하고 뭐 이렇게 운동을 하면 되는데 뭐 굳이 그거를 트레이닝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운동기구를 쓰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죠. 이 생각 바꾸기 이 치료는 내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문제는 1도가 각도가 틀려도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 이미 어디서 뭐 치료를 다 받았는데 뭐 효과가 없더라. 이명 치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정말 얼마든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명이 있어도 병원에 오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런 전문적인 어떤 케어를 받아야 되는 분은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1단계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이명 재훈련 치료라고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그 깨달음, 다시 말해서 이명의 원리나 또 이명이 어떻게 좋아지게 되는 그 메커니즘을 설명해주는 그런 어떤 1단계 아주 일반적인 그런 치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지는데 이것이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좀 더 전문적인 치료들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들은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명이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자세한 치료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이 좀 더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혹시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 어떤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또 질문 올려주시면 기회가 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